봅시다. 대체 무슨 일이신고? 무슨 일이고 성호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 갑제? 성호 동그라미. 걱정 마세요. 별일 아니니까. 별일 아닌데 형사가 와 집으로 찾아오노. 형사 동그라미. 엄마 닥치세요. 그녀의 아들의 눈자 위에 하얗게 핏기가 가신 것을 보았다. 그녀는 뭐야 3인칭이네. 할 일을 잊은 사람처럼 그녀는 한참 동안 부엌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럼 하얗게 핏기가 가신 것을 보았다지. 하얗게 핏기가 가신 이유가 뭐야? 그러면 두려움이야. 오로지 이빨의 아픔만이 더욱 심해져서 치통, 그치? 치마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빨에 매달린 듯 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이빨 하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온몸이 커다란 아픔의 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머리 위로 곤두파져 쳤었던 30년 전의 그 여름밤 거기 밑줄. 뭐야? 과거 회상.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형사가 와서 두려워하는 거는 과거에도 형사랑 엮맞아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 앞부분에 별다른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이야. 이해됐죠? 깜깜한 하늘을 기억해냈다. 남편 동그라미. 시매부와 함께 시매부 동그라미. 온 몇 사람이 억센 팔뚝에 결박되어 가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뭐야? 그럼 남편도 끌려갔다는 이야기야. 근데 중요한 건 누구야? 시매부와 함께 온 사람들이야. 그럼 가족 간에 고발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남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했다는 것이 사내들에게 두 팔을 순순히 내맡기고 있었다. 곧 무사히 날 고른다. 야 그러면 이거 뭐냐? 과거 회상했지? 그럼 뭐야 이건? 역순행이야. 이건 순전히 보호 조치니까 나만 믿으시고 아무 걱정 마세요. 시매부가 전에 없이 싹싹한 말투로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도 그녀는 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은 채 양손으로 턱을 싸쥐고 있었을 뿐이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신우이가 뛰어들지 않았으면 남편의 그 길을 친구가 잠깐 외출하는 것을 보듯 그냥 그대로 떠나보냈을 것이다. 신우이는 다짜고짜 제 남편의 바랄짓가랑이. 그럼 뭐야? 신우이니까 원래 시매부는 누구야? 남편의 동생의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의 남편이 남편을 데려갔던 거야. 잡아간 거야. 신고한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신우이니까 남편의 동생이 시매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대. 우리 오라버지 데리고 가면 안 된대. 이거 왜 이래? 옆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가부장적입니다. 내가 와 뭐라노? 다 알고 왔는데 내가 와 뭐라노? 못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려면 날 죽이고 가거라. 신우이는 아예 땅바닥에 들어놓어 악을 썼다. 그러면 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오빠가 잡혀가는 걸 싫어했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몸이 질질 끌리면서도 제 남편의 가족간에는 놓지 않았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겠고 내가 죽인 년일 때 사방 만난 인연 때문에 우리 오라버지 죽는 겁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고 마침내 신우이가 발길로 차이듯 그들을 놓치고 나서 땅바닥에 자빠진 채로 악을 쓰며 통곡을 할 때에도 정작 그녀는 마루 끝에 그대로 앉아 떨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군데? 엄마야. 마치 다른 모든 감각을 죽어버린 듯이 그저 이빨에 미친 듯한 통증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 아프던 것도 잊어버려야 할 텐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마도 그 무서움에서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 도망쳐 차라리 그 이빨의 아픔에나 매달리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방문이 열린 것은 1시간이 넘어서 했다. 둘 다 얼굴이 벌겋게 되어 있었고 낯선 사내는 신발을 끼어 신을 때까지 찢은 오징어포를 입에 물고 있었다. 그럼 선배님만 믿고 갑니다. 좋은 술도 마시고. 알고 보니 성국 동그라미 사내가 내민 손을 맞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술 기운이 올라와서인지 아들의 얼굴은 아까보다도 좋아 보였다. 이 양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종종 만나자고. 밖에서 보리술이라도 한잔하든지. 날 종종 만나서 뭘 하시려. 우리 같은 사람 되도록 안 만나고 사는 게 신수가 편한 거지요.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은 뭐야? 형사야. 둘은 똑같은 크기의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사내가 가고 나자 그녀는 성국의 얼굴에서 웃음이 재빨리 거치면서 그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보았다. 미친 새끼. 그것이 방금 나간 형사에게 하는 말인지 제 동생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가슴이 덜컥했다. 할머니 그 사람 갔어. 가는 거 보고 왔어. 삼촌은 아직 안 보이지? 넌 쬐끄만 녀석이 밤중에 어딜 돌아다니니? 방구석에 박혀있지 않고. 아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자 아이가 놀라 그녀에게 매달렸다. 누가? 손주가. 아가 무슨 죄가 있노? 내가 나가 있으라고 보냈다. 그 사람이 있는데 성우가 멋모르고 들어올까봐. 대체 무슨 일인도 알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걱정하실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국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치마꼬리를 붙드는 아이를 떼어놓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왔다. 바깥은 벌써 어두워져서 휑하게 비어있었다. 그녀는 아파트 건물 앞에서 서성대며 큰 길 쪽을 더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집안에서 큰 소리는 한 번 내지 않던 성국이었다. 그럼 성국이가 원래 형이란 이야기야. 그치? 동생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였던 거고. 원래 말수가 적고 제 속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 성미여서 거기에 밑줄. 뭐하고 있어?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
이해됐죠? 제 속으로 나온 자식이건만 서먹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어릴 때부터 못 먹고 고생만 하고 자랐는데 고등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사관학교에 응시했다 떨어지자 대학은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대학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리고 곧장 공무원에 미출. 지금까지 말단 일로 있는 모양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시형 앞에서 제 손으로 장만했고 동생을 대학에도 넣었다. 무슨 말이야? 생활력이 있다. 제 처가 집을 나간 뒤 이혼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주일에 2번씩 있는 숙직을 제외하고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집으로 돌아왔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야. 7시 10분 전철을 타기 위해 날이면 날마다 아침이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섰다. 식전에 안방에서 하는 맨손 체조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체조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 어려서 제대로 못 먹여서 이제 메리아스 바깥으로 드러난 유난히 마르고 긴 팔을 흔들어댈 때 눈알이 튀어나온 것처럼 붉게 출현된 얼굴로 물고 나무 서기를 하는 걸 보았대. 그녀는 왠지 터지기 직전에 풍선을 부는 것처럼 답답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속을 말하지 않으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엄마는 불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자 어느 틈에 왔는지 성우가 세상 모르고 웃고 있었다. 자,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네 밖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서 형사가 집에 형사까지 나오고 그게 정말이요? 지금 안에 있어요? 네 형이 술 먹여서 보냈다. 들어가도 조심해라. 신기가 안 좋으니까. 누구한테?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어? 형한테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어. 제법인데요. 앞뒤가 막힌 양말인 줄 알았더니 동생 새끼가 형한테 하는 꼬라지 봐. 네 술 마셨구나. 정신을 말짱해요. 그러고 보니 녀석은 어깨에 웬 라면 상자 같은 것을 메고 있었다. 라면 상자 동그라미. 소재지. 어떤 소재인지 봐야지. 그것이 무거워서인지 녀석의 발가락이 조금 비틀대고 있었다. 도둑질하러 나간 놈이 밤중에 뭐를 메고 다니노? 도둑질? 이건 책이요. 책. 책이래. 알고 봤더니 그 라면 상자에는 책이 가득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 성국이 문간에 버티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는 비틀거리며 신을 벗으려 애쓰면서도 어깨에 맨 상자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뭐야? 안 내려놓으려고 했어. 뭔가 빼앗길 것 같았다는 느낌이었지. 신발에서 발이 뽑히지 않자 그냥 발목을 흔들어 뿌리며 비틀던 동생 모습을 팔짱 끼지 말없이 보고 있던 형이 상자를 빼앗아 마루 위에 팽개쳤는데 네 손으로 열어라! 라고 했다. 그러면 뭔가 이 나쁜 책이었다는 이야기야. 그치? 형의 서술에 들려니 성우가 순수히 상자를 풀었다. 그녀의 상대성에 든 것이 책이 아니라 금방 인쇄된 글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지럽게 펄펄 뛰고 있는 종이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종이들 밑줄. 그러면 책이라고 구라를 깠던 거야 엄마한테. 너 도대체 정신 있는 놈이냐? 성국이 그 중에 한 장을 꺼내 꼼꼼히 읽은 뒤에 열었다. 그러면 그 글에는 사회적으로 적히지 말아 있어야 할 글들이 써져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해 주십시오 형님. 이해를 해? 이런 걸 겁도 없이 만들고 다니는 놈 이해하란 말이냐? 형님 이게 무슨 폭발물인 줄 아세요? 이건 그냥 그리고 생각이에요. 넌 폭탄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줄 아는 모양이구나. 폭탄이야. 너 한 놈만 끌어놓고 자폭이라도 하지만 이건 여러 사람 다치게 한다. 형님을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뭐라고? 나는 그 말이 싫지만 이게 다치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넌 이 종이에 담긴 생각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면 또 경우에 따라 죽을 수도 있겠죠. 에라이 새끼건 들어와. 뭐요? 똑똑히 알아도 뭐하고 있어 지금. 사회의 갈등이 뭘로 들어왔어? 가족 간의 갈등으로 들어왔어. 또 너 같은 놈에게 저희 비호해. 알았냐? 너같이 말 잘하는 놈, 말로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놈들, 제 부모 형제 제 새끼한테 피해를 주고 못살게 하면서 가족은 지키지 못하면서 뭔가 대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놈들, 온갖 고상한 소리 하는 놈들, 무엇을 위해 죽겠다는 놈들, 그런 놈들 무엇을 위해 남을 죽일 수 있는 놈이야. 니들은 한마디로 빨갱이야. 빨갱이 밑줄. 뭐예요? 여전히 냉전체제 안에서 사상 갈등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예요. 말씀 함부로 하십니다 형님. 왜 빨갱이라고? 종자가 다른 줄 아냐? 너나 나나 빨갱이의 자식들이야 임마. 그러면 너나 나나 빨갱이의 자식들 밑줄? 아빠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아빠도 빨갱이였던 것이지. 이해됐죠? 그러니 니라도 대물림을 해야지. 야야 그게 무슨 소린고? 말을 하면 벼락 맞으세요. 누가 빨갱이란 말인가? 내가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사관학교에 떨어졌게요? 이제 뭐하고 있어? 그 떨어진 이유를 본인이 나름 추측한 걸 엄마한테 폭발시키고 있어. 승진 시험에서 왜 번번이 미역국인 줄 아세요? 그 잘난 아버지 때문이죠. 이념과 사상을 위해 처자식까지도 헌신처럼 미련없이 던져버릴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아버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뭐였다? 빨갱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어머니의 말씀은 저 사뭇 어렵게 느꼈다. 맞는 말이지. 신우이는 오빠가 끌려다닌 것을 전적으로 어머니의 탓을 돌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신우이는 뭐 했어? 지 남편 탓으로 돌렸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심해부는 남편의 체포를 목격한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숨겼다. 금방 끝날 거예요. 보호 조치입니다. 라고 구락갔죠. 맞는 말. 성국은 성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온 형사를 돌아보면서 친근감을 가져냈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였어? 그 형사가 딱 나가자마자 표정 쫙 굳으면서 미친 새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머니는 손자를 밖으로 내보내서 성우가 형사와 마주치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걱정됐으니까. 맞는 말이죠.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A는 뭐에 대한 이야기?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 B는 뭐에 대한 이야기? 성우가
성국이가 가지고 있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엄마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와 달리 B는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특정 인물이 변화하는 과정. 아들이 변했나? 안 변했어. 그치? 답은 1번이어야죠. B와 달리 A는 대화와 서술을 병행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A 서술 있지? 대화 있지? 그치? 그럼 B에는 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맞는 말. A는 특정 시점의 사건, 30년 전 그날. 그치? B는 성국의 내력. 그치? 얘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맞는 말. A의 내용은 그녀의 통증에 의해, B의 내용은 평소와 다른 성국의 언행에 대해 환기되고 있다. 맞는 말이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조용히 했으니까. 그치? 원래는. A와 B는 모두 그녀의 시각에서 회상하는 과거가 제시되어 있다. 맞는 말이지. 그녀가 누군데? 엄마잖아. 엄마 입장에서 회상했죠. 맞죠? 이해됐죠? 다음 3번. 보기에 근거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80년대 분단소설 동그라미. 그래서 뭐다?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까지? 가족으로까지,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아들의 세대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겪게 될 상흔에 주곡해. 상흔에 미칠 상처에 대한 얘기야. 아버지의 부재를 야기한 문제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했어? 싸웠지. 이념의 대립이 이로 인한 억압은 아버지의 부재를 초래하고 아들 세대의 결핍을 심화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아들 세대 간 갈등은 이념의 대립과 이로 인한 억압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번부터 봅시다. 성공 때문에 집어오는 형사의 이념의 대립과 이로 인하여 억압이 존재하는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사상을 뿌리고 다닐 거야? 넌 빨갱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1번 맞는 말. 터지기 직전에 풍선 자신의 결핍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성국의 절박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종이에 담긴 생각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형의 말을 시인하는 것을 성을 보여. 성형 말은 대조종의 입장. 맞는 말이지. 아까 서로 반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은 그래서 동생한테 빨갱이라고 했죠. 제 부모, 형제, 제 새끼에게 피해를 주고 못 살게 하면서 집으로 온갖 고상한 소리를 다 하는 모습과 놈들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성국의 모습, 아버지를 부정하는 아들 세대의 모습. 맞는 말이죠. 남편을 빨갱이로 지칭하는 아들의 말을 강하게 부인하는 어머니의 반응에서 두 아들 세대의 결핍 원인은 아들 세대에서 찾아야 한다? 아니, 그런 말 아니지. 이 말은 그럼 뭔 말이야? 엄마의 말은 아니야, 아빠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 세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어떤 의미여야 돼? 야, 니네 아빠랑 뭔 상관이야? 니들끼리 빨갱이고 자유주의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